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세션을 시작을 할 텐데요. 제 소개부터 좀 잠깐 드리면, 저는 발표자는 아닌데, 시스코에서 보안 제품 담당을 하고 있는 황진규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상당히 제 예상보다 굉장히 그 산업 보안에 대해서 트렌드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기분이 좋은데요. 오늘 세션 그래서 오늘 저요 중요한 시간 좀 만들었으니까 좀 도움이 되시는 내용 좀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세션을 진행을 할 텐데요. 세션 진행 동안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들 답변 드리고 혹시 답변이 좀 미진하거나 하시면 설문 작성하실 때 메일 받으시면 그때 다시 좀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또 연락해서 궁금하신 점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발표하실 분 이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산업보안 트렌드를 소개해 주실 포스코 ICT의 안승희 그룹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포스코 ICT 안승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스코의 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이현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중간중간에 혹시 뭐 조금 심심하시면 채팅창에 뭐 박수 좀 쳐주셔도 괜찮고요. 그렇습니다. 그룹장님 바로 시작하실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포스코 ICT 안승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산업 제어 시스템 OT 분야에 대한 그 보안 트렌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 저희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제품과 시스코의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산업 제어 시스템 보안 현황과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보안 침해 사례들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사례에 의해서 그 시장과 정부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시장과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산업 제어 시스템에 적합한 보안 솔루션은 어떤 유형이 있는지 그 유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제품과 시스코의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스마트 팩토리의 확산으로 설비 제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정보 시스템 보안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이 필요한데요. 먼저 산업 제어 시스템의 보안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현장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 우리 공장은 폐쇄형 환경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에 안전하다라는 식으로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현장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안전에 대해서는 인식이 매우 높지만은 보안에 대한 인식은 많이 부족한 그런 현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계 장치의 경우에는 한번 설치가 되면은 최소 10년 이상 사용이 되고 뭐 특정 장비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 동안 사용되고 있는 그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의 보안 적용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설비 제조사마다 제각기 다 다른 전용 프로토콜과 O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 전체 설비에 대해서 그리고 전체 네트워크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 있는 모든 자산들을 식별하는 것조차 어려움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OT 환경에 대한 그 업무 이해도가 높은 IT 보안 인력, 즉 융합 전문가가 좀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현장뿐만 아니라 IT 보안 전문 기업도 동일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안 패러다임이 변화를 하고 있는데 경영과 기술 환경이 변화하면서 OT 환경이 IT 비즈니스 시스템과 통합이 되고 개방형 시스템으로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폐쇄망 환경에서 타 시스템과 연결 포인트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IoT라든가 클라우드, 5G와 같은 기술이 확산이 되면서 연결되는 기기와 서비스가 증가가 되고
내부망으로 예상치 못한 접근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것들을 모두 탐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보안 침해 사고가 발생이 되면 단순 정보 유출에 그쳤었는데 지금은 정보 유출이 아니라 시설이 파괴된다거나 생산이 중단되는 그러한 형태로 지능화된 공격이 되면서 그 위험성과 파급력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듯이 OT 환경에서 보안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성과 파급력이 매우 큽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침해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몇 가지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면 2014년에 독일의 철강 회사는 사이버 공격으로 공장의 제어 시스템이 파괴가 돼서 용광로가 손상을 입고 엄청난 그런 조업 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대만의 TSMC 반도체 공장은 직원이 악성 코드에 감염된 USB를 내부망에 있는 PC에 꽂으면서 악성 코드가 점용이 돼서 공장이 이틀 동안 중단이 된 그런 3천억 원 정도의 재정적인 피해가 발생이 됐고요. 작년에 그 노르웨이 알루미늄 공장, 전 세계 한 4위 정도 되는 알루미늄 공장입니다. 알루미늄 공장에서는 마찬가지로 랜섬웨어에 감염이 돼서 생산이 중단이 되고 이로 인해서 전 세계 알루미늄 가격이 작년에 한 1.2% 정도 상승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스에 좀 많이 소개가 됐었는데요. 작년에는 베네수엘라는 전 국가의 70%가 수력 발전소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 수력 발전소가 해킹을 당해서 전국 그 23개 주 가운데 19개 주가 정전이 된 피해가 일주일 동안 정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국가의 그 베네수엘라 전체 국가의 한 96% 정도가 암흑 사태를 빚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피해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몇 가지 뭐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은 2010년도에 이란의 원자력 발전소 스톡스넷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스톡스넷 바이러스에 의해서 원자력 발전소의 원심 분리기가 파괴된 그런 사례가 있고요. 2016년도 미국에서는 수처리 회사를 대상으로 해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PLC를 임의로 조작을 해서 수처리에 필요한 그 화학 물질의 양을 조작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 수처리 시설에 대한 공격들이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우크라이나에서는 랜섬웨어를 활용해서 사회 기반 시설이 대규모 공격을 당했고 우크라이나에서 시작을 해서 러시아의 석유 회사, 철강 회사, 국제공항 같은 쪽으로 확산된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시면은 그 알려진 사례들이지 공개되지 않은 사례들까지 합치면은 이 산업 제어 시스템에 대한 피해가 심각한 그런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 제어 시스템에 대한 이제 보안 침해가 증대되면서 관련 시장도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ICS 보안 시장 규모는 매년 한 48.7% 정도로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제어 시스템에 대한 그 보안에 대한 중요성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보안 회사인 카스퍼스키에서 2018년에 전 세계 32개국 320명 대상 정보 보호 책임자 대상으로 해서 서베이를 진행한 그 자료가 있습니다. 서베이 결과를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드리면은 ICS 보안 위협이 증대할 것이다라고 답하신 분이 한 77% 정도 되고요. 지난 1년 동안 자사의 ICS에 대한 공격을 경험한 그 회사는 한 64% 정도가 답을 했습니다. ICS 공격을 당한 기업 중에 재정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은 한 2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산업이나 정부에서 ICS 보안에 대한 가이드를 제정을 하고 있는데 그 규제 지침을 준수한 기업은 한 2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베이 결과를 보면은 ICS에 대한 보안 중요성은 인식은 하고 있지만 아직 많은 기업들이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는 ICS 보안에 대한 제도와 전담 기관을 설립을 해서 국가 차원에서 산업 제어 시스템 보안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앞서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요. 미국은 2018년 6월에 산업 제어 시스템 기능 향상법을 개정을 해서 산업 제어 시스템에 대한 연방 차원의 규제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케이스가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제어 시스템 보안 검토 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사회 기반 시설의 보안 강화를 목적으로 ICS 보안 인증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기반 시설들은 ICS 보안 인증을 받고 이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런 대형 사고에 대한 리포트가 없어서 그런지 해외에 비해서는 다소 좀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사례를 살펴보면은 행정안전부와 키사에서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대상으로 취약점 분석과 평가 가이드를 2014년에 제시를 했습니다. 전체 이제 평가 항목 중에서 453개 항목이 있는데 이 453개 항목 중에서 ICS 관련된 항목은 22개밖에 되지 않고 금년에 53개 항목으로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전체 그 평가 항목들 대부분이 사이버 보안에 집중돼 있고 ICS 항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금년 4월 달에 국가정보원이 주도해서 산업 제어 시스템 보안에 대한 KS 국가 표준을 지정을 했습니다. 국가 표준은 지정은 되었지만 산업 기반 시설이나 기업들이 이 표준 적용에 대한 의무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참고로 산업 제어 시스템 보안이 아니라 사이버 보안 쪽의 컴플라이언스 관련법을 한번 살펴보면 국내 정보통신 사업자, 통신 사업자나 IDC 사업자 등은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획득하고 유지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보안이 가장 중요한 그 금융업 같은 경우에는 금감원에서 제시하는 금융보안 가이던스에 따라서 전산 설비라든가 데이터 보안이나 네트워크 보안 460개 표준 항목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구축을 하고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 제어 시스템 분야는 아직 초기 분야긴 하지만 금융 분야처럼 정부의 가이드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거버넌스가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산업 제어 시스템의 그 보안이 침입하는 경로가 어떤 경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모의 해킹을 전문으로 하는 그 기업에 따르면은 빠르면 2, 3일, 길면 최대 한 2주 정도면 국내 대부분의 기간 산업체의 제어 시스템과 기업들의 제어 시스템을 장악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제어 시스템에 침투하는 보안 경로가 여러 경로들이 있는데 업무 PC에서 원격 접속을 통해서 현장의 제어망에 접속하는 경우, 이럴 경우 이제 랜섬웨어 감염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망 분리는 되어 있으나 방화벽을 뚫고 들어와서 외부로부터 악성 코드를 씹는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외부 설비의 유지 보수나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원격 제어를 한다거나 아니면 외부로부터 무선 인터넷 환경으로 파일을 전송한다거나 해서 외부로부터 악성 코드가 유입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앞에 설명드린 이란의 스톡스넷이라든가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감염된 USB를 설치를 꽂으면서 그런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산업 제어 시스템 보안 솔루션들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망 분리입니다. IT망과 OT망을 분리하는 그런 망 분리 솔루션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IT망과 OT망 사이에 경로를 흔히들 다 알고 계시는 방화벽 솔루션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설비 제조사들이 보통 제공을 하는 설비에 직접 에이전트 형태로 설치를 하는 에이전트 기반의 그런 호스트 감시하는 그런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앞에 세 개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그 시장에 나와 있는 그런 솔루션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그런 솔루션들이 이제 제어망, OT망 안에 제어망 내부를 감시하는 그런 솔루션들입니다. 뭐 AI 기술들이 확산이 되면서 이런 그 제어망 감시 솔루션들이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어망 감시 솔루션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설비를 제어하는 설비의 명령을 내리는 그 제어 명령이 위변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제어 명령을 위변조하면서 설비를 무력화시키고 그 바이러스를 내려보내는 그런 형태의 그 솔루션을 탐지해주는 이상을 탐지해주는 그런 솔루션들이 있고요. PLC, G나 G멘스 같은 PLC들 같은 이런 설비 제조사들이 이런 솔루션들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어망 안에 네트워크 트래픽의 양과 경로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탐지하는 그런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와 다른 네트워크 흐름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이상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이상 징후를 탐지해주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이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시스코 같은 그런 통신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이 주로 솔루션들을 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